안녕하세요. 레드존 비디오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그 현대차에서 시승차 협찬을 받았거든요. 차는 소나타 N라인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부터 한 3, 4일 정도는 이 소나타 N라인을 타고 시승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차가 아반떼 N라인이라서 소나타 N라인에 평소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현대차한테는요. 자, 소나타 N라인입니다. 사실 뭐 내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소나타 N라인 출시할 때부터 뭐 기자나 블로거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시승이나 시승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외관 같은 거 소개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좀 특징적인 걸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울산 내려면서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탔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만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세팅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시트인데 시트 형상이나 뭐 재질 자체는 저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트가 의외로 높아요. 진짜 의외로 높아갖고 좀 당황했거든요. 제 차가 솔직히 옆에 있는 제 아반떼 N라인도 시트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편인데, 이거는 같은 N라인이라도 이게 뭐 그 사이드 볼스터까지 전동으로 추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트 포지션이 저 아반떼 N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느껴집니다. 약간 좀 뻥 좀 보태면은 좀 그 중대형 SUV 타는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두 차량 다 N라인, 그러니까 N라인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나타 N라인 참 아쉬운 게, 이 헤드램프하고 요 그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반떼처럼 아예 그냥 붙였으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디자인이 조금 더 불이 아니라 호로 좀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현대차인 기아 K5 있죠. 물론 뭐 헤드램프나 뭐 전체적인 차량 디자인 형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K5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이 디자인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피렐리의 그 사계절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나타 N라인 그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죠. 머플러는 그 듀얼 트윈틴 머플러고요. 사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이드 라인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숄더 라인이 이어졌다가 살짝 끊겼다가 다시 쭉 이어지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숄더 라인이 이렇게 이어졌다가 살짝 희미해지다가 다시 짙어지고. 그리고 제가 소나타 N라인 타면서 부러웠던 게, 일단 아반떼 N라인부터 보면은, 아반떼 N라인은 요게 그냥 일반 유리에요. 일반 유리고 틴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맑은 날에 햇빛을 마주보면서 운전하면은 이 눈이 부셔갖고 선바이저로 이걸 좀 가려야 되는데, 사실 선바이저도 이게 다 가려지지 않고 약간 틈이 있잖아요. 이런데 해가 떠 있으면은 굉장히 눈부시더라고요.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선쉐이더 밴드라고 여기 뭐 파란 칼라 같은 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 있죠. 저 옆에 있는 소나타 N라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파란 띠가 없더라고요, 이 선쉐이더 밴드가.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선쉐이더 밴드를 통해서 운전을 하면은 그 선쉐이더 밴드로 보는 시야가 선글라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좀 삭제되니까 좀 아쉬웠고, 특히 이렇게 맑은 여름에는 좀 진짜
전면 틴팅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눈부시니까. 반면에 소나타 N라인은 솔직히 차이는 없거든요.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영상으로 볼 때는 이게 자외선 차단율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아바타 N라인보다 이 맑은 날 운전할 때 조금은 눈이 좀 덜 부시더라고요.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 선쉐이드 밴드가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덜 뜨겁고, 그리고 눈도 약간은 덜 부시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를 마주보게 되면은 이 차도 선글라스 끼거나 전면 틴팅하고 싶은 유혹이 좀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도 뭐 자외선 차단율이라도 마련해 준 게 어딥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울산 오면서 이거 승차감이 참 좋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 승차감이 결코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승차감이 좋다고 하는 게 이 아반떼 N라인에, 그것도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빨간색이죠. 저게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인데, 이게 그 일반 기본형 서스펜션보다 서스펜션 감쇄력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스프링 개수도 더 높고요. 반면 이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프링이 검은색이죠. 저거는 기본형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N라인도 옵션표 보면은 95만원 추가하면은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 차가 스포츠 모델이 있다고 해도 기본 베이스는 세단이에요. 그러니까 뒷좌석이나 동승석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그런 패밀리 세단이니까 저는 굳이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와인딩 주행이나 서킷 주행할 때는 좋겠죠, M 퍼포먼스 서스펜션 들어가면요. 그런데 이 차는 뭐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세단이잖아요. 세단 본연에 맞게 가야죠. 사실 이 차도 서스펜션이 결코 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단단한 편이죠. 그래서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데는 이 차도 은근히 승차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290마력을 내는 소나타 N라인 엔진입니다. 뭐 2.5 엔진이 뭐 말이 많다고 하는데, 이 차는 아니고 K7, K8, 그리고 그랜저 등이 들어가는 2.5 자연흡기 엔진이고, 이 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에 터빈 쪽에서 누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차가 뭐 뽑기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딱히 누유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여기는 이 차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보스 오디오인데, 사실 제 차도 보스 오디오긴 한데 제 차는 8스피커고 이거는 11스피커예요 그래서 그 음량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사운드가, 미세한 사운드가 좀 더 또렷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확실히 급이 틀리니까요.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화면하고 영상 화면하고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HD급 화질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HD급의 확장자나 AVI가 되고요. 간혹 MP4도 재생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차 중에 뭐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물론 주행 중에 절대 볼 수 없고, 이렇게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P레인지 꼭 있을 때만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전혀 못 본다고 할 수 있죠. 하물며 B레인지로 바꿔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 사용에 제한됩니다 이런 문구가 뜨면서 영상이 안 나옵니다.
보스 오디오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딱히 흠잡을 건 없네요. 자, 지금 일반국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 지금 현재 8단 물리고 있죠. 노멀 모드로. 이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완만하게 가속할 때 90km 정도 넘어야 8단으로 변속이 되고요. 그리고 한 80km 초반까지는 계속 8단이 물립니다. 그러다가 80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한 80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 아마 7단으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은 또 내리막이라 그런지 8단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노멀 모드에서는 최대한 저 RPM에서 고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울산 내려올 때 연비가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가 저회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속도에서도 그렇게 기어비 폭이 넓은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기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행할 때 RPM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연료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요. 여기서는 보통 크루즈 걸고 달리면 한 6단에서 걸리네요. 노면이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노면까지는 그럭저럭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이고요. 지금 한 리터당 15km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네요. 확실히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그런지 어지간한 코너는 뭐 이 정도 속도에서도 감속 없이 그냥 바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원체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뭐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어지간해서는 뭐 고단 기어를 최대한 유지한 채 2000rpm 이하에서도 잘 올라가네요.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저 경주 풍력 발전단지로 가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좀 많이 가파르죠. 지금 4단 상태에서도 잘 올라가고요. 5단으로 바로 변속이 돼서도 오류 없이 잘 올라갑니다. 어지간한 중소형 차들은 보통 이 구간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거의 3000rpm 이상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뭐 급가속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2000rpm 이하에서도 잘 올라갑니다. 단지 차가 커서 이런 가파른 중저속 와인딩 로드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자, 여기는 고갯길 내리막인데 보통 내리막에서는 저단으로 고회전을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브레이크가 부하가 좀 덜 받으니까요. 가파른 내리막이니까 이렇게 2단 60km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다운시프트가 빠르고 업시프트가 부드럽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고요. 지금 커브길 있으니까 직선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프트 업을 하면은 비슷하네요. 노멀 모드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시프트 다운 속도는 여전히 빠릅니다. 고속도로인데요. 뭐 사실 뭐 고속도로 주행은 뭐 별 감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다는 게 뭐 실망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가격에 그리고 이 등급에 그냥 걸맞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뭐 주행 안정감이나 뭐 주행 안전성 그리고 뭐 편안함이나 정수성 다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이 풍절음 있죠. 이 풍절음 같은 경우에 제가 타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유입되는데
소나타는 그보다는 좀 덜해요. 물론 이것도 엄연히 중형급이기 때문에 대형급이나 뭐 그런 수입 세단에 비하면은 좀 시끄러울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 다만 이 바닥 노면 소음 있죠. 저는 이게 타이어가 올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이 생각외로 많이 유입된다는 거, 중형급 치고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뭐 바닥 소음이 좀 생각외로 크다, 그리고 페달 쪽 진동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뭐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HDA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전방 중심만 하고,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전방 시선 계속 본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녀도 뭐 단시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뭐 이 정도 해도 뭐 차간거리나, 그리고 좌우 차선 유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앞차 속도에 따라서 얘도 속도가 자동 조절된다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연비는 앞서 밝혔지만 고속도로만 달리면 이 차 연비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고급 휘발유 넣으면은 더 좋겠죠. 이제 시내 주행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시내 주행은 아니고 지금 대구 신천대로거든요. 간선도로긴 한데 지금 좀 차가 많네요. 차가 많아서 막히고 가다 서다 반복을 하는데, 일단 시내 주행 특히 가다 서다 할 때는 아무래도 DCT라서 그런지 습식이라도 조금씩 좀 꿀렁거리거나, 그런 좀 약간 탑승자를 불편하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살짝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억제가 됐고, 솔직히 소형급 차량에 탑재되는 건식 7단 TCT보다는 그나마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워요. 변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 뗄다 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덜 불쾌하고요. 특히 쭉 엑셀레이터 떼다 보면은 속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잖아요. 속도가 감소할 때 어느 속도 구간에, 어느 속도에서 40이었나 50이었나 저단으로 변속할 때 살짝 꿀렁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상 토크 컨버터 오토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꿀렁거림을 많이 억제했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라기보다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정차하다가 급출발할 때, 그리고 클리핑 상태에서 특히 악셀 밟을 때 순간적으로 동력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살짝 멍 때리다가 갑자기 동력이 확 전달되는 그런 감각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요.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 외에는 뭐 이 8단 DCT 딱히 뭐 나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뭐 사실 너무 부드러워도 운전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아마 다 이유가 있으니까 듀얼 클러치를 채택한 거겠죠. 감속 상태에서 이게 시프트 다운 할 때 빠르게 시프트 다운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